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29일엔 한미 정상회담, 이어 11월 1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 경호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 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 장관은 장병들에게 국격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육군이 국정감사에서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육군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과 병력 구조 최적화, 창급 부대 여건 개선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기간 동안 미중 정상을 비롯해 여러 주요 국가의 연이은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는 31일 경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먼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다음 달 1일에는 다음 에이펙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뒤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을 계기로 정상 세일즈 외교에도 나섭니다. 29일 오전에는 에이펙 CEO 서밋의 특별 연사로 연단에 올라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에이펙 세션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인구 구조 변화 같은 미래 도전 과제 대응에 대해 각국 정상과 머리를 맞댑니다. 이 같은 의제를 에이펙 계기에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미래 의제를 우리 정부가 선도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동북아 영내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앞서 보도한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며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7일엔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 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비롯해 최근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선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27일 오후에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무역 투자, 방위 산업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은 27일 저녁까지 진행되지만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먼저 귀국길에 오릅니다. KF 뉴스 차성유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호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지원 현장을 직접 찾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완전작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호와 경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내외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지 대응 절차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안 장관은 경호안전통제단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완벽한 작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임무가 수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안전이 있고 또 완벽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군 작전본부를 찾은 안 장관은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호와 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아태 지역 성장과 공동 번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안 장관은 경호 경비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완벽 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병들의 능력과 열정을 신뢰한다고 말한 안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복 입은 국가대표이자 국격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이 국정감사에서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과 병력 구조 최적화, 창급 부대 여건 개선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육군은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완성을 주요 정책으로 강조했습니다.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와 드론 로봇의 무인 체계를 2040년까지 통합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칭 예비전력 군무원과 상근 예비군을 확대하는 등 병력 자원 감소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35년까지 주요 부대를 미래형 육군 아미 타이거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외적인 강인함을 구비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진화적 발전이 가능한 전력, 전투 효율이 높은 병력 및 부대, 과학기술과 결합된 강도 높은 훈련, 작전 및 전쟁 지속 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은 2027년까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2030년까지 AI 통합 관제 플랫폼 전력화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대급 이하 부대에는 초소형 자폭 드론과 소형 대장갑차 자폭 드론 등의 전력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2를 비롯한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은 전 구성원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 과감한 혁신과 속도감 있는 변화로 육군의 난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육군은 대대급 이하 소부대, 이른바 창끝 부대가 전투 준비와 교육 훈련에만 전념하도록 다른 임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을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3개국에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달한 뒤 귀국했습니다. 강 실장은 SNS를 통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이어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어 변화된 안보 환경으로 유럽 국가들의 방산 제품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 방산 기업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을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방산 시장 진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완벽한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은 유사시의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민관, 군경, 소방 완벽한 호흡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육군 31사단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화랑훈련에 매진했는데요. 이 중 핵 WMD 사후관리 훈련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항 일대에 적의 미사일이 떨어진 상황. 핵 미사일 공격으로 판단되자 긴급 구조가 진행되고 낙진으로 인한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사후 관리가 이어집니다. 이번 훈련은 올해 광주 전남권역 화랑훈련의 일환으로 육군 31사단을 비롯한 10개 부대와 6개 기관에서 1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핵 미사일 공격 시 국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군뿐만 아니라 민, 관, 경, 소방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제독부터 개인 제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실제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자체 중심의 사후 관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 분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 유관기관들이 협력하고 통합지휘본부를 운용하며 협조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피해복구 협력기구를 운영하며 실제 상황에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핵 WMD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대응 역량을 갖춘 안전도시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의 다양한 위협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육군 31사단.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계속해서 완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육군 1사단 어울림 어린이집이 특별한 부모 참여 수업을 열었습니다. 군인 부모는 물론 민간인 엄마 아빠도 함께해 군복무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따뜻한 하루가 됐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멋있는 사나이 군가가 울려 퍼지고 호각 소리에 맞춰 빨강 파랑 깃발이 힘차게 휘날립니다. 기수단을 선두로 가족들이 위풍당당하게 입장하며 행사장이 금세 활기로 가득 찹니다. 군복 차림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하루 동안 어린이집은 작은 부대로 변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는 군인을 주제로 한 놀이와 활동이 진행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태극기 바람개비를 만들며 협동심을 기르고 에어총 사격 체험과 유격 장애물 같은 바운스를 건너며 군인의 하루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군대 생활관을 재현한 체험 부스와 밀리터리 포토존에서는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영상 편지를 통해 부모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지킵니다. 총을 쏴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입니다. 아빠는 최고 군인이어서 너무 멋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켜주고 군인이어서 이한테 멋져요. 사랑해요. 충성. 우리 엄마 아빠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지켜줬어요. 앞으로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육군 1사단 어울림 어린이집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인 가족의 헌신에 감사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역할과 군의 가치를 함께 느끼는 뜻깊은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경례!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창단 후 역대 최고 순위를 경신하고 있는 김천 상무가 오는 25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K리그1 2025 3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18일 김천 상무는 FC 안양을 상대로 한 K리그1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위 자리 수성을 위해 전역을 앞둔 선수들을 모두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천 상무는 이번 경기 승리로 창단 후 최고 성적 도전에 시작을 알리고 전역을 앞둔 국기와의 이별을 준비한다는 각오입니다. 전북전에서는 주장 김승섭 병장을 필두로 MVP 1순위 후보 이동경 병장과 영플레이어 1순위 이승원 병장 등 주요 국기 선수가 출전 예정입니다. 김천 상무는 국기의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선임 기수로 거듭나는 10기와 11기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논평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덱스 2025 개최를 계기로 우리 방산의 국산화 수준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번 주에 있은 아덱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국산 신무기들이 대거 선을 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사일과 무인기, 차세대 전투기 등이었습니다. KFN 보도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전시를 계기로 지난해 47조 8천억 원을 기록했던 수출 계약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내년 2월 시험 비행을 시행할 예정이고 1000km 이상 거리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형 자폭 무인기와 AI의 도움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래형 전장 가시화 체계, 그리고 수십여 종의 폭격 드론도 공개됐습니다. 방산 국산화는 정부의 스마트 강군 육성 계획과 맞물려 있어 그 비중이 큽니다.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방산기업을 안보 협력의 파트너로 삼고 민간의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합니다. 산업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K방산이 호조를 보이지만 수출 전선은 장밋빛 전망인 것만은 아닙니다. 나토 구성원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본격 생산 체제에 들어가면 주요 수출국인 동유럽의 선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방산 기술이 접목된 무기를 생산하고 있어 자본이 뒷받침되면 자국에서 생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방산 시장의 장래성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인적 자원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방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방산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해군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중견의 해양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해양 패권 경쟁과 무기체계의 발전 속에 우리 해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현재 해군대학 해양전략학천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우 대령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떤 각국의 어떤 그 해양 패권이 이제 경쟁이 심화된 배경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태평양 패권 경쟁, 그다음에 러시아의 서방 경제 전략 등의 실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부분, 그다음에 해저전 또는 심해 강물 가스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 자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전략적 가치의 어떤 상승에 저는 있다고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변화 자체는 어떤 해양 영유권의 어떤 그 분쟁과 또 해상 교통로 확보 경쟁, 그리고 현재 무인 수상정 또는 무인 잠수정 이런 어떤 무인 기술과 안보와 경제가 서로 이제 교차되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이제 크기와 화력이 증강하면 이제 말 그대로 무기 체계가 이제 발전한다고 보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속도, 그다음에 정밀성, 그리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지능화, 또 그 무인 체계, 또 그런 각각에 대한 이 플랫폼들이 초연결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이렇게 전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이제 멈티라는 것이 빠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그다음에 물속의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유인한 함정과 함께 위험 부담이 있거나 또는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트 플릿이라는 유령 함대를 들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I 빅데이터 기반의 중앙 집권적이 아닌 분산 네트워크 중심으로 통합 무기 체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 무인 체계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센스 투 슈트, 센스, 그다음에 지휘 통일 체계, 무장애 이런 것들이 이 지능형 분석 체계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구현되고 있고,
이는 뭐냐면 각각에 대한 이 소규모 전력이 유연하게 그 임무를 이제 할당받아서 탄력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들입니다. 또 이제 미래전 양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력 구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 해양 플랫폼이 좀 더 고도화돼야 되고 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와 및 전력 개발에 대해서 좀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작전 능력을 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의 위협에 대해서 실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유인 전력과 무인 전력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개념이 이뤄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지휘 통제 측면에서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생 사안 가능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의 해양 영역 인식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지휘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합동 전연역 지휘 통제 체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갖고 있는 해양 영역 인식 체계와 합동 전연역 지휘 통제 체계를 서로 연결 통해서 해양과 수중, 공중, 우주 사이버의 새로운 작전 영역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작전 기반으로 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해양역 운용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가 연안 해군이 아니라 이 대양 해군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거리를 하는 전략 기동의 능력과 연합 해양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해양 통제, 해양역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상에서의 해상 교통로 보호 등을 한 이런 지혜권 확보를 하기 위한 이런 운용 반영과 또 준비 태세에 깊이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과학기술군에서의 해군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함정은 다양한 센서와 무장형과 지휘체계가 서로 결합된 체계 통합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다종의 기술과 또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어떤 그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되어야 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될 첨단 과학기술의 총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 향양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시 늘 변화무쌍합니다. 또 이 중에 한 80% 이상은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입니다. 특히 해저 지형 또는 해류와 바람 그리고 복잡한 이 수중 환경을 실제 과학적으로 또 작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실제 첨단 기술을 접목하기 매우 어렵다고 봐집니다.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해양의 작전 환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작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서 단계적인 수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이 창간 70주년을 맞은 육군사관학교 교내신문 육사신보 영인본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록정보관리단은 지난해 2월부터 작업에 착수해 1955년 창간한 육사신보의 초기 발행본 등 613개 호 5,526면의 종이신문에 대한 보존 처리와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또 복원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60권의 영인본을 육사학술정보원, 육사신보사 등에 제공해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군 5호기뢰 상륙전단이 항만이 없는 해안에서도 임시부두를 설치해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부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해군항 일대에서 2025 합동 해안양육 군수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인원 280여 명과 함정 6척, 민간 동원 선박 10척, 중장비 57대, 무인수상정 3척, 드론 10대 등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무인 체계를 이용해 물자 수송과 경계, 정찰을 하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적용했습니다. 해병대 구여단 공병지원대가 제주도 일대에서의 전술훈련을 통해 공병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기동부대의 기동여건 보장을 위해 목표 기동로 일대에서 급조 폭발물과 위험성 폭발물을 찾아내 제거하는 절차를 반복 숙달했습니다. 또 부대 이동 중 적과 마주쳤을 때 필요한 상황 조치와 전투 사격술 향상을 위해 사격훈련과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내륙 하늘은 다소 구름만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 아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나타나겠으며 오랫동안 동해안 지역에 내리던 비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 주간에 전국에 높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